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강의 다음부터는 두 번째 테마인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갈 겁니다. 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그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은행에 대한 어떤 위기, 새로운 어떤 그 핀테크라는 게 생기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나온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금융이 디지털로 전환 핀테크가 어떻게 일어날 때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것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걸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죠. 그 내용들이 첫 번째 오픈 뱅킹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뱅킹 애저 서비스, 이 시간에는 뱅킹 애저 서비스란 걸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뱅킹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SaaS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강의를 순서대로 안 듣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앞부분에 요 강의 앞에 거를 듣고 SaaS라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을 반드시 공부하고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SaaS를 배워야 바스를 배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애플페이를 누가 만들었나, 애플페이 관련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만 있다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뭘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aaS와 바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 방식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방식 중에서 SaaS라는 게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 말을 줄인 거죠. 이 SaaS는 고객만 제공을 하면 그 고객사에서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뭐 아마존, AWS 같은 아마존 업체, 서비스 업체 서버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고객만 제공하면 고객사들은, 그 서버를 빌리는 회사들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 밀어넣고 서비스는 서버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이 개념하고 아주 유사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 말해서 한마디로 또 다른 용어를 써서 비슷하게 뱅킹 애저 서비스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개념이 이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에 충성도가 아주 높은 고객이 많을 경우에 금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사가 이 정도 충성도고 이 정도의 고객이라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을 버릴 회사는 없겠죠. 신규 사업으로 또는 사업의 확장으로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금융 서비스를. 그래서 해당 기업은 당장 금융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준비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문제냐면,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융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특히 새로운 핀테크 방식으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생각해도 보안 정책이나 시스템 안정성 뭐 이런 등등을, 그런 금융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규제에 맞춘 어떤 다양한 개발 이슈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데, 투자 비용과 기간이 너무나 대규모로 소요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죠. 당장은 조금 좋은 개발자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염려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상대가 나타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기업에서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아예 제공을 다 해줄 테니까 고객만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양사가 둘이 손을 잡고, 이 그림처럼 금융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손을 잡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수익을 나눠 먹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오케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 방법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금융권 기업,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비금융권 기업이겠죠.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왼쪽에 있는 금융권 기업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기존의 금융업체로부터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받아서 새롭게 출시하고 주축기업은 고객을 제공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뱅킹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줄여가지고 바스라고도 하죠.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애플페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를 또 해볼까요?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 앞에 얘기하고. 자, 뱅킹 애저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애플 고객들의 충성도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워낙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해본 경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좋은 파트너를 찾고 만나게 된 거죠. 애플페이의 금융 시스템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애플페이는 신용카드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서비스의 배은사 역할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바로 마스터카드가 담당했습니다. 사실상 애플의 역할은 고객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요소입니다. 고객이라는 요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 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객을 유치하는 건데, 근데 서비스를 만들기도 전에 가능성 높은 충성 잠재 고객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처럼 땅 짚으면서 헤엄치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뱅킹 애저 서비스의 개념이 금융 서비스를 해본 적 없는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는, 또는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안 해봤지만 금융 서비스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갔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서비스의 초기에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씩 단순 고객의 수나 단순 고객의 어떤 그 인원수만 가지고 이런 초기 금융 서비스로 진입하는데 충성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인지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고객의 성향이 금융까지 들어올 수 없는,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서비스는 이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 방식으로 갔을 때 성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객만 있다면 누구나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플 같은 최상위 수준의 고객 규모는 아니더라도 땅을 짚는 헤엄이 가능한 플레이어들이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제가 이미 여러 기업으로부터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가 선불카드 시스템을 워낙 잘 갖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유사한 제안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멤버십 금융 서비스 방식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 제안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서비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 네컷이라고 사진 찍으러 가는, 뭐 이거 유사 브랜드도 많이 생겼죠. 가장 먼저 생긴 인생 네컷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그 마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국에 이런 매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수많은 고객과 또 중성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학생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무슨 회원가입을 하거나 거기에 자기의 데이터를 남겨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단지 사진 자료는 있을, 사진 데이터는 굳이 뭐 한다면 하겠지만 그것도 초상권에 대한 법적인 것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죠, 본사가.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인생네컷의 대표이사님이 어느 날 수소문을 하셔서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만나서 한 얘기가 인생네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수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줘서 그걸로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가지 혜택도 주게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이었던 사람들을 멤버십 카드 그리고 그거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제안하셨던 대표님은 이게 결국엔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그 방식을 써보겠다는 건데 제가 그때 미팅 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뱅킹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셨어요. 그냥 당연히 본인의 고객풀을 활용한 돈 되는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직접 구현하기 어려운 금융 인프라를 빌려서 자신의 수많은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새로운 사용 방식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안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용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은 정확하게 글로벌 트렌드를 읽은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됐어요. 같이 하지 못했던 뭐 다른 사연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연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금융업체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당연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해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금융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하나하나가 새로운 고객 서비스와의 접점을 찾게 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시장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금융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기업은 국내에도 해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당근마켓에 광고 나온 걸 봤는데 갑자기 당근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자랑하는 걸 보고 대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근마켓이 당근페이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을 왜 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당근마켓이라는 고객들, 이 서비스의 고객들이 워낙 잘 쓰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금융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과연 이 금융 서비스를 직접 자기들이 다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 요점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사에서 고객을 제공하고 금융의 인프라는 기존 금융업체의 것을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 구축 방식을 뱅킹 애저 서비스라고 그 사스 용어하고 비슷하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이걸 뱅킹 애저 서비스 혹은 바스라고도 부르죠. 사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페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실제로 애플은 고객만 제공한 것이고 금융 서비스는 골드만삭스가 했고요. 카드 회사의 역할은 마스터카드가 있는 겁니다. 요걸 잘 외워 넣으시면 나중에 어디서 아는 척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DB를 가지고 뱅킹 애저 서비스 바스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기획 및 실행 사례들이 한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 속에 있는 것처럼 뱅킹 애저 서비스 개념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용어가 정리된 것처럼 이미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